많고, 그래서 결단력이나 이런 게 좋죠. 팔자에 이런 것만 몰리면 말만 앞서는 사람이다. 일단 계획 세우고 기획만 하니까. 팔자에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은 실천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재산의 형태도 그 해묘미가 월에 몰리거나 인호술이 월에 몰리면 그때는 부모한테 받아도 보통 무형적인 거, 무형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받고, 사유축 신자지는 좀 유형에 있는 거, 그죠? 유형의 걸 좀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양인격, 뭐 그 걸록격, 양인격 이런 거 부모도 없다 해도 요런 경우는 부모한테 원래 못 받고 연월에 이런 글자가 쏠리면 부모한테 원래 못 받아서 깨지고, 깨질 것도 없죠.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것들은 이제 부모한테 받은 뒤 깨먹고. 왠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양의 어떤 운동성 때문에 오는 그런 왜곡들인데,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자꾸 요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걸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격에 의한 것. 격에 의한 것 해가지고, 처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비견이라든지, 겁재, 그죠? 비견 겁재가 이제 월에 우리가 격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비견 겁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빼앗긴다, 뺏긴다, 그죠? 그 다음에 빼앗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일주에 월에 유가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월에 겁재나 이제 양인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주를 분석할 때 있어서 이 연을 갖다가 우리가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서 시간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를 부모 자리로 보고, 여기를 조부 자리로 보고, 그죠? 조부 자리로 보고, 여기를 나의 자리로 보고, 여기를 자식 자리로 보고, 그죠? 이렇게 해놨는데, 요 앞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이게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철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이미 겁재에 의하여 한번 분탈되었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간다는 거죠. 부모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의 이제 어떤 덕 부분에서도 제대로 잘 못 봤지만, 철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린 시절, 그래서 보통 무조건 이렇게 그 년에 걸록이나 양인이 들면은 중혼이라고 했거든요. 중혼. 그 옛날 책들 하면 무거울 중자가 한글로 적어야겠다. 중혼. 그죠?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뭐냐면 어릴 때 일찍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보통 뭐 20살, 20몇 살 뭐 이래 되면 결혼하였기 때문에 한 번 빼앗기고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새로 결혼하면서 그 처에 대해서 안정을 취하였다. 이런 뜻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언제든지 그 자기 걸 빼앗길 수 있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재성만 오면 퍼뜩 뺏어오는 또 논리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재밌는 거예요. 양인이 뜨는 해, 양인의 해에는 번개 결혼한다.
그게 뭐냐면은 갑일주 같으면 묘년에, 을일주 같으면 진해, 병일주 같으면 정해, 다음에 무. 그죠? 병이나 무는, 정이 아니고, 오죠. 오해. 그 다음에 정 같으면은 미해. 그 다음에 요는 기도 들어가고, 경 같으면 유년, 신 같으면 술년, 임 같으면 자년, 예. 개 같으면 축년. 요때 결혼을 하면, 요 해에 결혼하면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안에 결혼해요. 만난 지. 관찰해보면. 근데 겁재운에 결혼했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억수로 많아요. 그래갖고 올해 걔 누굽니까? 노현정이 아닌데 그게 맞나? 그 있잖아요. 왜 한글 공부합시다 해갖고 공부하세요 이래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걔도 뭐 하여튼 그 팔자도 하여튼 일주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들 공부하면서 야 양인년에 결혼했다 이러면서 제가 내년 되면 깨진다 해놨는데 어찌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겁재운이 하니까 그 팔자를 정보를 어디서 주워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양인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절에 급하게 갑작스럽게 한다. 이제 그 전제는 딱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깨질 거다.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 겁재운이 하면, 이제, 겁재에다 뭐 공망 있고 이러면은 확실하게 잘 깨져버리는데, 모르죠, 이제. 그런 속성대로 그대로 갈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오는 경우에,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 여기가 아니라도, 여기라도, 있으면은 거의 좋은 것 다 뺏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좋은 것 다 뺏긴다.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 덕을 뺏기고, 그죠? 그 다음에 남편도 한번 뺏기고, 그래서 요 남편도 한번 뺏기니까 뭐라고 했냐면 책에는 나오는 대로 치면 예끌에 재측격 결혼한다. 재측격 결혼하면 안정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옛날 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든지 취해올 때 뭔가 뺏길 수 없다는 어떤 그 요소 때문에 항상 그래하고 요래 있으면서 요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정자 요런 게 딱 올라왔다. 그러면은 의부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관이 남편이 하늘에 딱 떠 있으면서 요놈 뭐 요도 뭐 신자 요런 게 있다. 이래 있으면 언제 뺏길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부증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남편 출근하고도 막 확인해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의부증의 형태가 요렇게 간다는 거죠. 실제로. 마찬가지로 거꾸로 남자 같은 거죠. 요런데 을자 이런 거 있으면 그죠. 의처증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죠. 이게 정신적으로 언제든지 분탈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갑진 요런 것도 껍데기는 편재인데 이게 편재로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 진을 갖다가 항상 이제 처음 책대로 배우면서 토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토라는 걸 항상 잊어먹어야 돼요. 토라는 걸 잊어먹고 진의 묘의 여기가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진을 뜯어보면은 묘 플러스 그죠? 예? 예. 그래서 요 진의 여기 부분이 목, 토, 그 다음에 수로도 또 변질되고 이런 거 해서 보통 인묘 요런 거 할 때는 처가 바람 많이 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목으로 자꾸 놀기 위해서 자꾸 하면서 갑진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요소도 많이 가진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또 하나의 프로를 만들어준 별이기 때문에 책대로 하면은 이제 좋은 게 아니래도, 실제로는 상당히 전투력이 좋다 이래 봐야죠. 왜냐하면 그 달에 양인을 깔고 있다는 것은 이 자체를 가지고 바로 유자격으로 봐가지고, 이것도 격이잖아요. 그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봐서 이것도 면허증,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 양인 있고 뭐 이런 거 억수로 좋다. 전투력 좋고. 요 양인을 또 중요하게 쓰는 게 뭐냐면 팔자에 인수가 없어도 이것을 대용하여 인수처럼 씁니다. 이것을 인성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양인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쓴다. 다만 많이 뺏기는 아픔 속에 진짜 세월을 보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견급제가 있다는 것. 남자도 동시에 양인이 있고, 예. 기생충이다, 예. 킹이다, 이래 되면은 예. 부모한테 뭐 받은 거 있고, 뭐 그거 받아서 뺏기고 이런 예. 거예요. 요 모양하고 틀려요. 그래서 갑일주에 묘월하고 경일주에 유월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차이점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저 순서대로 가면 뭐냐면 여기는 이게 이제 남자다 치고에 남자 같으면 부모 덕을 월지에니까 이제 부모 덕을 쪼개는데 부모 덕을 쪼개니까 이거는 양지로 몰렸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한테 아무것도 못 받아. 그 다음에 이 묘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냐면 아직은 양운동이 일어날 때는 형태들이 안 만들어지고 금수운동이 일어날 때는 형태가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부모한테 아예 못 받고 요는 받은 뒤 깨 묻고 이렇게 차이점을 비인단 말이에요. 그게 음양운동이니까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뒷날에 아주 정밀한 부분을 다룰 때 이 개념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강조를 하는 건데 처음에 접근하는 거 전부 우리 팔자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음양부터 해가지고 오행, 그죠? 간지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보통 이 자체가 이제 한번 뺏긴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혼인의 지연, 혼인 지연, 실패, 여자 같으면 재치,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갖고 좀 자신 없잖아요. 그러면 젊은 시절에 좋은 거 다 뺏긴다 이러면 웬만하면 하여튼 좋은 거는 뺏기게 돼 있어요. 부모 덕이든 남편이든 잘 뺏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양면이 아니고 예, 비견도 마찬가지죠. 비견급제 적어놨다니까. 예. 결국은 나와 경쟁을 하여 다투어야 될 상대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자에 이제 그런 결혼을 잘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보고 그 다음에 결혼 시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월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월을 일지랑 시에 있는 관계 없고요. 시에 있는 거 뒤에 늦게 써먹는다. 보고 이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걸로 잡고 연월 우선으로 해가지고 본다. 이래 보시면 되고 다음이 식신상관. 식신상관. 이게 남자 같으면은 그죠? 남자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재성과 무리짓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성과 무리짓게 함으로써 연애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자가 있다. 특히 이게 있으면 이 식신은 좀 우둔하게 해도 그냥 상당히 매너 있게 이렇게 베푼다 이러면 상관은 아주 기묘하게 이렇게 현란하거든요. 이래 보면 꼬셔내는 힘도 억수로 좋아요, 이게. 그래서 식상이 있으면 이게 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식신상관이 너무 팔자에 너무 많다. 이러면은
이제 중심이 없어지죠, 사실은. 이 중심 역할을 인성이 해주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 인수가 이제 딱 잘 발달돼서 식상을 잘 억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이게 인성이 있어야, 그죠? 식상에 대한 조화력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이렇게 해 하고 주기만 하는 모양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상 요소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타인의 배려성인데, 이 식상 자체가 타인에 대한 배려인데, 요것이 이제 너무 많다는 것은 해프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 짝지을 관이 많다는 뜻이 돼서 보통 이것도 이곳 저곳에 식신상관을 갖다 그 자체로 생식기로 보면 되거든요. 생식기. 생식행위가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 그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있어서는 두 군데로 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활동력으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식 생산의 뜻. 자식 생산의 뜻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식상이 들어올 때는 이제 관을 짝짓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식 생산의 뜻을 더 많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운에 뭐 식상운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많은데, 특히 이제 여자 팔자에 식상 많잖아요. 그러면 이 식상이 많다는 건 뭐냐면 감성으로 흐르기 쉽다는 거거든요. 감성으로 흐르기 쉬워가지고 그 감성적인 면을 잘 건드리면 잘 빠져요. 이 식상 많은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잘 맞춰요.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감, 연애학을 하면은 이 식상 많은 여자들이 참 살살 꼬셔서 하기 참 좋거든요. 연애학으로 조금 넘어가면 뭐냐면, 원래 사람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네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만 아는 나.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나.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그 다음에, 나는 또 모르고, 남이 아는 나. 이렇게 네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나도 알고 남이 아는 나, 쉽게 말하면은 내 이름이라든지 뭐 내가 다닌 학교 뭐 어떤 그 직업적인 분야 이런 거 빼고는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연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콜라 따까리가 있다, 딱 있다. 이러면 이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그 테크닉이 뭐냐면은 이 병따까리 좋아하나? 예.